여기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여권을 취득한 언니를 두게 되었다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후진국 한국으로 귀화한 건 멍청한 짓이라며 자신의 언니를 조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우연한 기회로 자신의 언니와 그렇게나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는 이탈리아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이탈리아 공항에서 자신과 언니와의 극과 극의 대우를 몸소 느낀 그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위메이라고 합니다. 제겐 꽤나 특별한 언니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특별하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미친 행동을 했고, 따라서 이제는 더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대국 중국인이 왜 소국이자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한국 따위의 국가로 귀화를 한다는 말인가요? 현재 중국의 공영방송 뉴스나 SNS 속에는 중국에 대들었다가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려서 굶어 죽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가난한 자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수도 없이 몰려들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건너오기만 해도 한국에서 받던 월급보다 10배 이상을 벌 수 있으니 한국인들의 평생 수건이자 꿈은 중국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중국으로 미립국해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나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더니 이내 공산당을 너무 믿지 말라는 싸구려 조언을 남기더니 그대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고, 그렇게 한국에서 직장을 구한 뒤 결혼까지 하더니 이내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귀화까지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가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는 중국 내에 한류 열풍이 불 때였고, 실제로 당시의 중국인들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 제품과 한국 문화에 열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한국어 공부는 그저 반짝일 뿐이겠구나 싶었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고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낱낱이 보도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언니는 계속해서 쓸모도 없고 사실상 중국 학자가 만든 한국어라는 학문을 계속 공부했는데요. 언니는 그저 자신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아버렸고, 반대로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며 저보고 중국 매체를 믿지 말고 더 큰 세상을 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댔죠. 그런데 그러던 언니는 정말로 한국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배신자 언니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느꼈고, 한동안 언니의 연락을 전부 무시한 채 언니를 없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속국인이 제 핏줄이라니 이건 소름 끼치도록 모멸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언니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시도했고, 한 번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위메이, 나는 분명 한국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물론 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 솔직히 중국인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지만 말이야. 나는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 좁아터진 중국이 아닌 더 넓은 세계로 나가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네가 중국에서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언니로서 내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위메이, 내 꿈의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어렸을 때 너는 매일같이 언젠가는 이탈리아로 가서 낭만적인 여유를 즐겨보겠다고 거의 노래를 불렀잖아. 경비는 내가 전부 부담할 테니 함께 이탈리아로 가보자. 저는 순간적으로 언니가 한국에 가더니 미쳐서 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제정신이 아닌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니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비행기표 값을 감당하겠다니 이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중국에서 평균 이상의 월급인 30만 원을 받고 있고, 이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지출하면 남는 돈은 아예 0원인데요. 이러니 당연히 이탈리아의 어마어마한 물가와 비행기 값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난한 한국의 평균 월급은 3만 원이라고 들었고, 이건 한국인들은 일평생 일해도 절대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언니는 이러한 제 의문에 자신의 월급은 제 월급의 10배이고 한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중국인들의 10배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중국의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웃는 얼굴로 뒤통수 치는 민족이라고 하던데 언니는 한국에서 생활하더니 한국인처럼 변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 언니와의 이탈리아행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 뉴스에서 중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매우 대우받는 여권이라고 들었고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멸시받으며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까지 들었거든요. 반면에 중국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막강한 나머지 외국을 다녀보면 세계인들은 중국인과 말 한번 섞어보기 위해 각종 공짜 음식을 상납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어떻게든 귀 동량으로 들은 중국어로 말을 걸며 그야말로 중국인들을 완전히 존경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해외에서는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들에게만 호텔 무료 숙박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 했기에 만약 중국인인 제가 한국인이 된 언니와 함께 해외로 나간다면 국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렇게 제 사심도 채울 겸 언니에게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도 보여줄 겸 저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언니를 보며 저는 그래, 지금 자더라.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한국인에게 향하는 각종 멸시의 시선을 받다 보면 금방 피곤해질 테니 말이야라고 생각하며 픽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콧대가 워낙 높다 보니 별의별 꼬투리를 잡으면서까지 관광객에게 망신을 주거나 입국 거부를 해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진국 한국 여권을 가진 언니는 무슨 자신감인지 그렇게 긴장감이 전혀 없이 여권만 달랑 꺼내놓은 채 패스트 트랙으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 중국 여권으로 유럽 국가들에 가려면 거의 백과사전 두께의 비자 서류가 필요하고 패스트 트랙은 미국 및 서유럽 등 인류의 선진국 출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소국 한국 여권은 중국 여권보다 낮은 파워를 갖고 있을 게 분명하고 저는 언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싶어 언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이대로 개망신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 그대로 언니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언니는 정말로 별도의 비자 서류도 없이 그저 한국 여권을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3초 만에 입국 과정을 통과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게나 여행객을 잡아먹을 것처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던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은 분명 일전에 미국 국적 여행객에게는 호통까지 치며 불친절한 대우를 이어갔지만 오직 한국인인 언니에게만큼은 세상 친절한 미소를 지어가며 그야말로 언니를 귀빈 대접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한국 여권으로도 이렇게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국가였다면 중국 여권으로는 더욱 환대를 받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중국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공항 직원은 그런 제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왜 새치기를 하는 거야? 꼭 중국인들은 이런다니까. 중국인이면 별도의 줄을 서야 하는 일반 수속대로 가야지. 도대체 너희가 뭐라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에 발을 들이는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저는 그녀의 충격적인 주장에 할 말을 잃고 벙찌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3초 만에 통과할 수 있지만 중국 여권으로는 쫓겨나기만 할 뿐이라니.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죠. 아무튼 영어를 거의 못했던 저는 그렇게 쫓겨나듯 끝도 없이 늘어져 있는 줄로 강제로 이동해야 했고 3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 심사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도 제게 예상치도 못한 대우를 할 뿐이더군요. 그녀는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이탈리아 공항 직원들 중에서는 그나마 친절해 보였지만 제 중국 여권을 보는 동시에 표정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쏘아붙이며 몰아세웠거든요. 요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국은 가난한 국가라 돈도 별로 없던데 당신 자금은 충분한 겁니까?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노숙을 하던데 당신 숙박 예약은 한 건가요? 도대체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이죠? 그녀는 매우 불친절하고 신경을 긁는 심사를 계속했고 이내 은행명세서, 항공편 예약증, 심지어 숙박 증명서까지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특히나 제 가방 안에 짐을 전부 쏟아서 뒤지기까지 했을 때는 저는 중국 뉴스에서 보던 중국인에 대한 대우가 이게 맞나 싶어 모멸감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별 수속대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지문을 채취당하기까지 하며 거의 방문객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처럼 취급을 당했죠. 입국 허가를 받았을 때쯤은 거의 3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굴욕감으로 기진맥진한 저는 중국 여권을 가진 제가 이러한 오랜 검사를 받을 줄 알았다는 듯 공항 한편에서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고 있는 한국인 언니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그러한 언니의 태평한 모습에 더욱 열등감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몇 시간이나 취조를 받으며 거의 폐인이 된 상태로 나온 저를 보더니 이내 고생이 많았다며 제가 많이 피곤해 보이니 VIP 라운지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언니는 아까부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인가? 사실 저는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중국 커뮤니티에서 공항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비행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적어도 한국인 앞에서 쪽팔림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VIP 라운지는 분명 항공비에만 엄청난 비용을 사용했거나 혹은 해당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만큼 우호국가 출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을 한국 국적 따위가 이용할 수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세계 최강국인 중국을 존경하고 있으니 저는 어찌어찌 입장이 가능할 테지만 세계적으로 무시나 받기 일쑤인 한국 국적을 가진 언니는 입장을 하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언니는 이탈리아인 직원의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라운지에 들어가더라고요. 특히나 라운지 직원은 원래 중국 국적자는 이곳에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한국인과 동행인이 이번만 봐주겠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건네왔는데요. 그리고 라운지에서는 푹신한 소파와 함께 신선한 주스 한 잔과 이탈리아의 별미 간식 메뉴를 제공받기까지 했기에 저는 도대체 한국인 따위가 뭐길래 이렇게나 대우받는 건지 도저히 물어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번역 앱을 사용하면서까지 구구절절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봐요. 도대체 왜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귀빈 대접을 해주는 거죠?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줘봤자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중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의 태도는 그의 정반대처럼 보이네요. 중국은 인구도 14억이나 되고 만약 중국인에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이러한 막대한 인구들은 이탈리아로 몰려들며 이탈리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중국인보다 한국인을 더욱 대우해주다니 도대체가 이탈리아는 바보 국가라는 말인가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중국인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탈리아 직원은 학을 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봐요, 중국인. 당신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각 나라의 VIP 라운지에서는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직 한국 국적자만큼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공항 VIP 라운지에 출입할 수 있죠. 이 말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그만큼 상당히 높고 한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여권 하나로 192개 국가 및 지역에 무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탈리아는 한국과 상당한 기술 교류를 맺고 있으며 기술 강국인 한국에 푸대접을 했다간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니 당연히 한국에 대한 환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정말 드물고 그마저도 대부분 관광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일 뿐이라는 점에서 중국 여권은 그야말로 쓸모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은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에서 호감도 꼴찌를 자랑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어떤 국가에서든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엮였던 국가들은 죄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과 어떻게든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서구 국가들은 특히 관광 및 명품 분야에서 한국인의 소비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세계 10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으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들 상당수가 한국 고객들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인접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력 덕분에
나라 자체가 굴러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는 이런 한국 시민을 잘못 대우했다간 즉각적인 외교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피하고 싶기에 한국인에게만 VIP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중국인을 잘 대우해주면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나요? 14억의 중국인보다 5천만의 한국인들이 더욱 부유한데 일개 중국인 한 명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나요? 오히려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서 각종 민폐짓, 범죄, 불법 체류 등 문제만 일으키며 이들은 돈이 없어서 이탈리아까지 왔음에도 숙박시설도 예약하지 않은 채 노숙을 하며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끼니도 전부 중국에서 가져온 빵 몇 조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탈리아 관광산업에 해만 끼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즉, 중국인을 잘 대우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손해를 넘어 재앙이 닥친 수준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에 할 말을 잃고 벙찌고 말았습니다. 제 공항에서의 경험들은 제가 그동안 중국 정부에 의해 완전히 속고 있었구나를 여실히 느끼게 했고 한국과 중국은 국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된 언니가 제발 중국 정부를 믿지 말고 세계로 나오라고 말한 것도 전부 이러한 부분 때문인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제 중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부정되는 이러한 상황에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공항의 멍청이들만 이러한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며 공항 밖을 나온다면 중국인을 향한 더욱 친절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낭에 중국 국기 키링까지 걸며 제가 자랑스러운 중국인임을 이탈리아 전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탈리아 국립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적 유물로 유명한 이탈리아 소재의 박물관에 가보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만큼 이건 제게 있어 엄청나게 기대되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유물을 더욱 가까이서 보기 위해 몸을 가까이 기울이자 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한 유리의 경보 시스템이 동작하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곧 박물관 보안 요원들이 제게 달려오더니 제 팔을 잡아채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은 번역앱을 들이밀며 제가 유물을 훔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별도의 보안실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분명 결백하기도 했고 십수년간이나 선망해왔던 박물관에 드디어 방문했는데 제 감동을 느끼기도 전에 도둑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속상했거든요. 특히나 그나마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니는 잠시 화장실에 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만약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이탈리아 박물관에서 보안실까지 끌려가게 된다면 그 즉시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대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억지로 버텼는데요. 그러나 제 중국 국기 키링을 본 다른 관광객들은 제가 분명 유물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봤음에도 제가 도둑이 맞다고 주장하며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어요. 중국인이 다 그렇지. 나는 그녀가 유물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정면에서 봤어요. 빨리 그녀를 잡아가세요. 다들 저 여자의 배낭에 달린 중국 국기 키링을 좀 보세요. 그녀는 중국인이므로 범죄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내 외국인 범죄율 통계를 본다면 중국인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인이라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맞다는 게 객관적 통계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박물관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속절없이 보안실로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와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이내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더니 자신의 한국 여권을 들이밀며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잠시만요. 그녀는 제 동생으로 저는 한국인이지만 그녀는 중국인입니다. 물론 중국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자주 일으키는 건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동생을 범죄자 취급하려면 적어도 CCTV는 확인한 후에 실제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들인 것은 교양 수준이 높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엄숙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언니가 나서자 그렇게나 제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할 때도
저를 끝까지 몰아붙였던 사람들은 그제야 이성을 되찾으며 한국인의 말이라면 한번 들어봄직하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들 중 몇몇은 분명 자신이 제가 유물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봤다며 맹렬히 주장을 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거나 한국인 손님을 고객으로 맞이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분명 중국인들과는 달리 매너가 좋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을 리는 없다는 말을 건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의 태세 전환에 골이 아파졌고 그렇게 한국인 언니가 나서자 경비원들은 CCTV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유리의 경보장치가 그저 반사로 인해 오작동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사과를 건네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곳 박물관에서 실제로 유물을 훔쳤다가 적발되어 징역을 산 중국인들이 있기도 하고 유물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다가 발각되는 중국인의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삼엄하고 예민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늘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곤 하는데 역시나 그런 한국인과의 일행이라면 믿을만했던 거였네요. 그들은 피해자인 저를 향해서가 아닌 한국인인 언니만을 쳐다보며 말을 했기에 이게 도대체 사과인지 중국을 돌려서 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VIP 라운지에 초대까지 해줬는데요. 이들은 저희에게 음료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 하나의 복제품을 기념품으로 건네며 재차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온 관심은 언니가 독차지했던 걸로 보아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제 사건은 그저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났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고 이건 그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위험 상황에서도 구출될 수 있는 신뢰와 존중의 방패였던 것이죠. 그 외에도 저는 이탈리아 시내를 걸어다니며 수많은 이탈리아 현지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이었는데요. 그들은 제 중국 국기 키링을 보자마자 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 저는 분명 키가 작고 왜소한 여자였음에도 웬 덩치 큰 남성은 제 어깨를 강하게 치고 가며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다며 중국인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며 제게 폭행까지 가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가 그를 잘 타이른 끝에 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뭐라는 말인가? 이건 중국에 있을 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했다는 것은 알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게 언니는 이제야 중국의 세뇌 정책의 위험성을 알았냐며 전 세계를 고통에 빠지게 한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주었는데요.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그저 얼이 빠진 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고 저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완전히 속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카페에서 입장 거부를 당한다거나 레스토랑을 입장했는데 1시간째 저에 대한 응대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극악의 불친절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멸시와 푸대접의 떼며 중국 국기 키링을 그대로 떼버리자 이러한 푸대접은 거짓말같이 전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국적자인 언니는 가끔 휴대폰 액정 속의 한국어나 업무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며 통화를 할 때면 한국인이 자신의 식당에 온 것을 안 식당 주인들은 하나같이 언니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줬는데요. 그들은 언니에게 웰컴 드링크를 제공한다든지 무료빵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호의를 베풀어줬고 심지어 몇몇 손님들은 옆에 있던 저까지 한국인인 줄 알았는지 함께 사진을 찍자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험을 위해 몰래 언니의 배낭에 중국 국기 키링을 달아보자 언니는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멸시를 받았던 걸로 보니 이 모든 원흉은 중국 국기가 맞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아예 이해조차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제가 몰래 매달았던 중국 국기 키링을 발견한 뒤 그대로 강물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제발 다른 중국인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며 제가 이러니까 중국인이 늘 대우도 못 받고 무시를 당하는 거라는 일침까지 가하더군요. 아무튼 한국인인 언니가 받는 대우는 분명 얼굴에 침을 맞고 식당 입장 거부를 당하던 제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는 그동안 중국에 속아왔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아무래도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 중국보다 위대하다는 사실만큼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한국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국가였다쯤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채 중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